여러분, 라나입니다. 며칠 전에 7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분 정도 걸쳐서 국민들에게 중대 연설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이 CCP지요. 2020년 선거에 대대적으로 개입을 했고 2억 명 이상의 미국의 유권자 자료를 가져갔다, 탈취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이제 대대적인 변화의 시작이면서, 그 연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저께 방송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미국의 다음 단계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어지는지, 왜 기존의 언론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관련으로 말씀드리고, 그 연설을 선거 얘기를 했지만, 부정땡땡 얘기를 했지만, 그 선거 제도나 비정부 기구, NGO라 그러죠. 그거의 자금의 흐름, 미국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변화의 시작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준비도 하고 정리도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관련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는 라나 방송은 숨겨진 정보와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숨겨진 정보를 말씀드리는 채널로, 이것은 엔터테인먼트용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조언이 아니고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연설한 거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변죽을 울려가지고 이제 계속 그런 것이 나올 거다 했지만 이제 폭발적인 얘기를 사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그게 실감이 안 되는 일인데, 늘 말씀드렸듯이 흰모자의 그동안 부단한 작전과 저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DS 세력의 이제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들의 조직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경련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군수 통치자로서 커맨더 인 치프,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연설이 여러분들 DS 세력에게 완전히 망치로 두들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듀발 카운티에 연관된 정신 이상자 윌리엄 어팸이 체포된 일은 어느 미친 사람이 혼자 떠들어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계속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 DS 세력의 잠복 조직에 눈에 보이는 균열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망상과 신의 뜻에 따라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을 쏟아냈는데, 이것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길러온 극단적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세력에게 보내는 전형적인 작동 신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는데, 재무장관,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스캇 베센트가 연설도 시작되기 전에
NGO 비정부 기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거의 자금 통로를 미리 공격하면서 좌파 테러 조직으로 흘러들어가던 그 돈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얘기하면 DS 세력은 단순히 불안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궁지에 몰렸고 광분한 채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의지하고 크게 이용하면서 이제까지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 이제 선거인데, 선거. 그래서 선거를 그렇게 장악했으니까 자기네 입맛대로 지도자들도 세우고 아무 저항 없이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지내왔었죠. 그래서 그 선거를 장악하던 힘이 지금 앞으로 정밀 조사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연설하면서 그 증거 자료를 그 공개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그것은 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보 지배력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대한 정보망과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메시지 때문에 저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전달한 거예요. 몇몇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 레거시 미디어는 그것을 방송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레거시 미디어 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다른 얼터넷 그 미디어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연설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가짜 뉴스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가짜 뉴스들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이용한 통제력은 어떻게 됐는가? 미국 안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해외의 길목이 무력화되면서 그마저도 그 DS 세력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나갔냐? 통제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번 연설을 지난 연설 그 16일 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단순한 정치 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폭로가 시작되는 하나의 불을 켜는, 불을 점호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코 조직 전체가 뿌리부터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리코라는 건 뭐냐면 RICO인데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미국 연방법인데 조직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나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폭력배나 부패한 조직 같은 데가 저지르는 여러 범죄를 묶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이 리코입니다. RICO 약자예요. 그래서 그 리코 조직 전체가 뿌리부터 이제 아주 불타기 시작하다. 뭐 은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DS 세력은 매우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팸이라는 사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신을 대신해서 현 정부 트럼프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헛소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DS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장악된 자선단체 활동가 조직, 해외에 영향을 받는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펼쳐온 심리전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자금줄이 끊기고 지휘자 앞서서 일한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으면서 밖으로 새어나온 것인데, 그게 이제 어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스캇 베센트의 발표는 정밀한 타격처럼 꽂혀버렸고, 면세 제도의 악용, 그동안 DS 세력이 해온 거죠. 그래서 면세 제도의 악용, 해외 영향력의 통로, 폭력을 돕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티파의 활동 자금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온 선동 세력,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한 개인을 이용하기 쉬운 바보로 만들거나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흘러들어간 그 검은 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카리브해의 지역에 세워진 유령 회사, 그 다음에 재단을 거쳐서 돈을 넘기는 방식, 이 재단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이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딥스 세력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 재단이라는 것을 우회해서 많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젠다를 펼쳤죠. 그래서 이 재단을 거쳐서 돈을 넘기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리고 늘 등장하는 혈통 세력 주변 인물들과 연결된 해외 금융 수단이 2016년 이후로 시작된 그러한 저항 작전을 계속 떠받쳐 온 겁니다.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된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재무부의 정밀조사팀이 기부자 집단과 지원금의 흐름을 서로 맞춰보고 있고, 그 공포가 아주 피부로 닿는 공포를 DS 세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 관계자와 책임자들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자산을 빼앗기게 되고 기소되고,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방패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저쪽 검은 모자 애들한테는. 제가 검은 모자나 DS 세력 다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연설 전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준비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라나 방송에서 이런 것을 미리 그 연설 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연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연설 들어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이러한 오늘 방송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로가 나오기 전에 그러한 미리 굶겨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2020년과 2024년의 선거 개입, 그 다음에 덴버에 있었던 도미니언 그 개표기 아시죠? 그 관련 중심 시설의 서버의 이상, 그 다음에 스마트매틱의 뒤쪽에 비하인드 그 시스템, 그 다음에 엔트림에서 발견된 흔적, 해외에서 들어온 개입 경로에 대한 정밀 자료가 이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공개된 자료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복 조직은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 미국 안에서 급진화된 사람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안티파와 BLM,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약자입니다. BLM 좌파 세력이죠. 그 남은 세력들이 섞여 있고, 이들은 폭동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내란 진화법을 사용할 권한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것은 권력 남용이 아니죠. 일부러 국가 기능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헌법의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반 시설 주변에는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고, 마운트 웨더 레이븐룩이나 마운트 웨더의 국가 비상 운영 시설도 경계 태세가 높아졌습니다. 요거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감시 체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압도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판 자체가 국가를 되찾는 쪽으로 지금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설과 함께 그 여러 겹으로 진행되는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 16일 날 황금 시간대에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상금 시간대의 연설은 그 공정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서서 맞이한 해에 어떤 거대한 망치가 떨어진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존 언론은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방송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고, 보안이 강화된 통신망, 위성 예비망, 그리고 기존 방송들이 모든 내용을 전달하기를 거부할 경우 최종 우회로가 될 긴급 방송 체계까지 있다. 제가 긴급 방송체 EBS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다 써먹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힘모자들의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통제 없이 무너지는 혼란이 아니라 이들이 독점해온 그 내레이티브를 계획적으로 폭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터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는지. 그러나 시작은 됐고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단계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정밀 조사 결과 공개와 기밀 해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연설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미리 들으시면, 저 방송에서 얘기하더니 지금 저런 일을 하누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데이터 패킷이라든가 알고리즘 조작, 중국 정부 관련 세력이라든가 이란의 대리 조직, 카리브해에 있는 유령 회사를 연결하는 자금 흐름이 자세히 공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나온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행정명령 13848의의 권한에 국가 비상사태법의 발동 조건을 겹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이고, 국내 선거 기반 시설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제대로 강제로 확보하고, 클라우드 중심 시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고, 풀턴에서 엔트링까지 증거 보관 절차를 조사할 것입니다. 리코, 아까 내가 말한 리코 조직의 중심 줄기에 불이 붙게 되는 거고, 선거 사기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이어지고, 해외 대리인 등록을 피한 문제로 이어지며, 재무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타락한 아주 부패한 NGO 비정부 기구들과 관련된 그러한 어두운 활동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NGO 숙청이 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센트의 조치는 첫 번째 폭탄 터트린 거에 불과해요. 곧바로 전담팀이 투입돼서 501c3, 이거는 텍스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1c3를 받은 거는 면세 단체인데 그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고, 자선단체라는 이름으로 테러 자금을 지원한 곳은 면세 자격이 취소되고, 세금을 그동안 안 냈어요. 텍스 익셈트의 텍스 코드가 501c3예요. 501C3. 그래서 면세 자극이 테러 자금 지원한 곳은 면세 자극이 취소되고,
자금이 동결되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길거리 나와서 데모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의 실제 활동 자금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돈 없이 걔네들이 뭐 데모하지 않죠. 걔네들 돈 받고 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그러면 잠복 조직이 움직일 것인가? 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폭동을 일으키고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특정 시설을 공격하고 전력망이나 금융망을 겨냥한 사이버 교란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도가 확인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과 내란 진압 권한에 따라 움직이는 주 방위군이 미리 배치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압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들 이런 소식 들으면 기분 좋지 않아요? 미리 이렇게 힘모자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는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저들의 그 BLM이나 안티파, 그 DS 세력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목표인데,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자금을 말리고 하면 그들이 그 크게 활동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서 세계 질서 재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라크 디나르의 안정화 얘기를 했죠. 이라크가 지금 조용히 이라크 얘기 없다가 최근에 부상한 이유는 이란으로 인해서 이라크가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란이 저렇게 꺾여지면서 이라크가 지금 부상돼서 이라크 대통령이 급히 백악관을 일주일 안 됐을 거예요. 방문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라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라크의 석유 관련 얘기를 주제로 하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 디나르의 안정화와 미군의 역할이 군사 중심에서, 이라크에서 이제 미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군사 중심에서 경제 협력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끝없는 소모전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러우 전쟁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이란과 새로운 합의를 모색하는 흐름도 지금 여기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이 모든 일은 미국 안에서 선거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금융, 정보 분야에서 다시 주권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DS 세력이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연결망은 점점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가서는 여론전과 심리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난 뒤에는 그 비관적인 계정들, 돈을 받고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나 DS 세력들에서 이제 돈을 받고 움직였던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해외 지원을 받는 의심 조장 세력이 한꺼번에 움직일 것이면서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런 말이 쏟아질 건데, 그러나 루나 하원 의원이 이란 세력에 대한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서 공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고, 많은 사람은 이번 연설이 국민이 공화국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힘을, 이번 연설이 국민들에게 그런 힘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프리덤 250주년이니까 프리덤 250 행사에서 긴급 방송체계 화면이 반복해서 등장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요 말씀은 제가 그 연설 나오기 직전에 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였고,
기존 방송사들이 끝까지 연설하는 방송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DS 세력의 작전과 흰모자의 대응을 좀 말씀드리면, DS 세력의 마지막 작전은 매우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잠복시켜놨던 조직을 움직여서 길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혼란을 반란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다시 대응에 나서는데, 사이버 공격을 일으키고 국내의 극단주의자의 소행이라고 돌릴 거예요.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차단하고 국민의 인식을 통제할 건데, 아까 말한 어팸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용되는 자산이에요. 이용되는 사람이에요. 온라인에서 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공간을 급진화했고, 그 공간에서, 온라인의 공간에서 미국 재무부가 겨냥한 NGO 자금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지돼 온 거죠. 그런데 그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선동 세력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조직, 암호화된 통신으로 지시를 내리는 책임자, 그 다음에 상황이 꼬일 경우 사용할 거짓 깃발 작전, 폴스 플래그라 그래요. 그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체계는 훨씬 강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흰모자 진영은 이미 여러 가지 선례를 쌓아왔고, 국경 문제, 관세, 국가 안보 위협, 이런 사안에서 긴급 권한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법원도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트럼프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해 줬고, 여러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군 치위 체계를 통한 기밀 해제, 자산 몰수, 13848 행정명령이 자산 몰수할 수 있게 그 행정명령 안에 돼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개입한 자들은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이 몰수를 했죠, 여러분. 그 말씀을 과거에 드렸고,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신호, 이런 거를 통해서 13개의 혈통중심 조직과 그들을 대신해서 움직여온 조직들, 로스차일드 부채 구조, 록펠러 계열의 정책 조직, 페이서 가문에 연결된 신탁 구조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금융 주권을 되찾으며, 선거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까 말한 DS의 그 우두머리격 되는 그들의 세력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과거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중요한 순간들과 비슷한 경우인데, 건국 200주년 행사에서 사용됐던 심리적 방식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도시 구조는 다시 하나의 무대가 되고, 그 UFC 격투기 대회하는 무대를 백악관에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그것처럼 무대가 되는 거예요, 또 워싱턴 DC가. 그래서 인디카 자동차 경주라든가 각 주를 대표하는 전시관, 도시를 가득 메운 불꽃놀이, 이러한 모든 장면은 국민의 힘이 다시 미국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정한 날짜에 맞춰 진행됐다고 보는 혈통 세력의 의식은 미국 국민의 거대한 움직임 속에 사라지고 묻혀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저런 의식을 했죠. 그 언론사와 워싱턴 정치권 내부의 긴장감도 여기에서 나오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시간을 끌려고 할수록 잠복 조직을 움직일수록 모든 것이 오히려 더 빨리 드러난다는 사실을 그들 언론사나 워싱턴 정치권 내부의 DS 세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는 강하게 보호될 것이고, 애국자들은 작전의 주도권은
이미 흰모자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앞으로 위험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혼란이 전혀 없을 거란 뜻도 아니고 잠복 조직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쟤네들. 그러니까 쟤네들이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이버 공격으로 방어 체계를 시험할 수도 있어요. 기존 언론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검열을 시도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란 진화법에 따른 준비, 군의 대비 태세, 재무부의 자금 차단이 그들의 작전을 오히려 스스로를 점점 더 빨리 드러내게 하는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전국에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확인된 위협을 겨냥한 제한적인 질서 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며칠 전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공화국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밀 조사라는 햇빛이 부정적인 것을 다 비춰주고 NGO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거리 조직의 힘을 빼앗게 되겠습니다. 이 NGO라는 것을 통해서 DS 세력이 엄청난 그런 부패와 자기들의 하수인들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뭐 폭력 시위를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계 질서의 변화는 미국 안으로 모든 힘을 모아들이고, DS 세력은 자신이 만들었던 통제 장치 안에서 스스로 갇히게 되게 됩니다. 이 공화국은 정밀한 방식으로 반격을 이미 시작했고, 건국 250주년이 올해잖아요. 그것이 오래 지속될 앞으로 새로운 주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잘 가다듬고 어떤 잡소리, 소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씩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저들의 DS 세력에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뭐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뭐 팝콘을 준비해라, 뭐 영화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팝콘을 준비해라, 뭐 그런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더 이상 팝콘을 준비하라는 소리는 없네요. 그래서 그러한 DS 세력이 거대한 짐승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마지막 된거가 빨리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한 AI를 이유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AI를 이용한 선거 사기나 연방정부의 기술 권한 남용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준비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성형 AI를 이용한 초정밀 딥페이크가 대규모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한 투표 조작이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미니언이나 스마트매틱과 비슷한 차세대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기반 시설이 악용돼서 유권자 명부를 조작하거나 가짜 투표를 만들어 넣거나 2020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허위 정보 작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나 그 과정에서 국토안보부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의 일부 기술 전문가들이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력망이나 금융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식수, 필요한 약, 현금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이 비상방송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늑대와 소년같이 된 것 같죠.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늘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또 뭐 그런 얘기도 하도 많이 하니까 요새는 제가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공포에 빠지시지 말고, 궁지에 몰린 거대한 시스템이 마지막에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그 여러 가지 사기 시도가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를 더욱더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 공화국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밀리터리 군의 감독 체계가 미국의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짜뉴스 보지 말고 자신만의 그런 비상사태에 준비한 계획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에 그 연설을 주요 방송사들이 방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거는 언론의 원칙 그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NBC와 ABC가 황금 시간대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한 편성 문제가 아니고, 기존 언론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는 하나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방송사는 최근 여러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에 깊이 관여를 해왔고, 이제 자신들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강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원을 통과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시민권 확인을 통한 유권자 등록, 사진이 있는 신분증 의무화, 투표함 관리 절차 강화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정밀 조사 자료를 더해서 이 법안의 무게를 크게, 이거 이제 상원에서 아마 통과 안 하면 안 하기는 어려울 거다는 것이 지금 현재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눈치를 보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코너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이런 법안을 이미 여러 차례 상원으로 보냈는데,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와 공화당 내부의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막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정책 같은 다른 법안과 연결시키면서까지 직접 통과를 시키라 했는데, 그러한 연설이 지금까지 모아온 정밀 조사 자료를 실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리가 될 거고, 연설 때문에 서버 이상 기록이라든가 서버 이상이 된 기록이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온 개입 흔적, 자금 흐름, 이런 자료들이 함께 제시가 되면 상원에서 법안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강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후 공개되는 자료와 군의 감독 체계가 시작될 경우 그러한 반대한 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특히 재선이 걸린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선거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거 보호 장치를 반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MBC와 ABC가 생중계를 주정한 이유는 2020년 이후 우편 투표 확대, 검열 협조, 선거 이상 징후 축소 보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이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중계를 주저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 연설이 국가적 위기나 중요한 정책 발표일 경우에 대부분 생중계가 됐는데 정밀 조사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되면 과거 MBC나 ABC 같은 그런 방송국들이 만들어 온 보도 방향과 그런 전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직접 인터넷 방송이나 보안 통신망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긴급 방송 체계 같이 그런 우회 수단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은 그 내용을 듣게 될 거고, 국민들이 메시지를 들으면 기존 언론이 독점해온 영향력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설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 연설은 하나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포문을 열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위에 쭉 따라져 나올 여러 가지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된 거고, NGO의 자금줄이라든가 앞으로 대대적인 있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로 이제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되겠구만, 그렇게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안 하신 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 수가 너무 없어요. 방송을 거의 뭐 6년이 채 못 되고 하고 있는데, 워낙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 주시고 멤버를 해 주셔서 라나 방송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로 후원해 주시면 방송을 계속 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저와 라나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 입어서 저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라나였습니다.